네, 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명승권 TV. 오늘은 바카스의 효능에 대한 근거 2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카스 제품의 종류와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정말 본론으로 바카스 과연 효능이 있는지 임상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카스 효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타우린인데요. 이 타우린이란 것은 담즙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쓸개즙. 주로 대장에서 발견되고요. 아미노산으로 불리고 있지만 아미노산은 원래 염기성인 아민기와 산성인 카르복실기가 있어야 하지만 카르복실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아미노산은 아닙니다. 주로 음식에는 이제 해산물이나 고기에 풍부하죠. 타우린의 기능은 담즙산이 장으로 배설되기 쉽도록 만들어 지방의 흡수를 도움을 주고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심장 기능과 골격근 발달 및 기능, 망막계 및 신경계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은 현재까지 밝혀진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알려진 기능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이 정말 임상적으로도,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효과가 있는지 그동안 나왔던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 주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아미노 애시드라는 이 국제학술지에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5명에게는 타우린 하루 3000mg, 다른 15명에게는 위약, 플라시보를 복용하게 한 후 7주 후에 혈액 검사를 시행한 결과 타우린 복용군에서 중성지방 수치 및 체중이 위약군에 비해서 유하게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상시험에 따르면 타우린이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고 몸무게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타우린의 함량이란 겁니다. 3000mg 보셨죠? 근데 우리 앞서 타우린이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까? 바카스 디카페인은 3분의 1인 1000mg, 바카스 F에는 타우린이 1000mg, 그리고 바카스 D는 좀 많네요. 타우린 2000mg입니다. 근데 이 2004년도 아미노애시드에 발표된 임상시험에서는 3000mg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이 저널에 발표된 9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189명의 미수가 혹은 저체중 유아에서 타우린 보충 분유를 먹인 경우 지방 흡수는 증가했지만 여러가지 성장 지표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2008년에는 Journal of the American Pharmacist Association, 즉 미국 약사협회 저널이죠. 여기에 발표된 종설이 있는데요. 기존 연구 결과를 리뷰했는데 시판되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정도의 타우린은 효능도 부작용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일부 동물 실험과 임상시험 연구 결과 타우린 보충이 중성지방 등 지질 개선 효과와 골격근 기능 향상으로 운동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용량을 얼마 기간 동안 복용해야 어떤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임상적 결론을 내리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이노시톨입니다. 이노시톨은 육탄당의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당 알코올이죠. 단당류에 속하지는 않으며 설탕보다는 단맛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학에는 비타민의 일종으로 생각했지만 인체 내에서 당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타민은 아닙니다. 이노시토르의 기본적인 기능은 인체 내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많은 2차 전달 물질의 기본적 구성 물질이고요. 인슐린 작용, 지방분해, 세포막 기능에 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몸무게 빼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임상적 근거를 살펴볼까요? 1990년대 일부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우울증, 강박장애, 신경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에 비해 이 이노시톨이 증상 개선 효과가 보고되었지만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는 이노시톨 하루 용량이 12,000mg, 12g이죠. 그리고 18,000mg, 18g 등으로 바카스 한 병에 들어있는 50mg보다 무려 200배 이상 많은 용량이었습니다. 2004년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4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이노시톨은 우울증에 대한 효과가 없었음을 보고했습니다. 2011년도 폐경, 메노포즈라는 저널에 80명의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는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하루 4000mg의 이노시톨을 6개월간 투여한 결과 혈압, 인슐린 저항성, 중성지방 수치 개선이 있었음을 보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시톨은 어느 정도 임상적 효능이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바카스에 들어있는 용량보다는 훨씬 많은 200배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카스 한 병 정도 갖고 효과를 나타내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비타민 B류입니다. 비타민 B1, B2, B3, B6는 천연으로 음식을 통해 섭취했을 때 인체 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함으로써 생명 유지에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하루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에서 대부분 비타민 B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비타민 B1, B2, B3 대부분 100% 권장 섭취량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흥분제 일종으로 유체적 피로와 졸림을 줄이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량을 섭취할 경우 불면, 안절부절 못함, 불안, 두통, 심기항진,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니틴이 있는데요. 카르니틴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과 메티오닌으로부터 간과 신장에서 합성이 됩니다. 주로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질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카르니틴의 임상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붉은색 육류와 유제품에 풍부하고 동맥경화, 부정맥, 심부전, 당뇨병성 신경병증, 피로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메이오 클리닉 프로시딩즈 저널에 13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L카르니틴은 사망률, 심실부정맥, 협심증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별 임상시험의 연구 대상자 수가 극히 적은 수이고요. 사용된 L카르니틴의 양도 3000에서 5000mg으로 바카스 F에 들어있는 100mg보다 30에서 50배 이상의 용량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검색을 해보면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간성혼수, 인지기능 향상, 피로 등에 대한 임상시험이 일부 나왔는데요. 몇 편, 4편에서 5편 내외 극히 적은 임상시험이 발표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메타분석 결과 대부분의 임상시험들이 질적 수준이 낮았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반복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그 기전을 보면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암모니아 제거, 세포 분열, 상처 치유, 면역 기능, 호르몬 분비 촉진 등의 기능이 있고 일산화질소를 만드는 전구물질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적 근거를 보면 폐염증 및 천식 악화,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 간질환 치료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실험실 연구와 동물 실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보면요, 2011년 아메리칸 하트 저널, 미국 심장 저널 학회지에 발표된 11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 총 370명에서 하루 4000에서 24000mg의 L아르기닌을 복용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5.4mmHg, 이완기 혈압은 2.66mmHg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개별 임상시험의 연구 대상자 숫자가 적고요. 아르기닌 하루 용량도 바카스 디카페A의 10mg보다 400배에서 2400배 많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카스 디카페이에 포함된 아르기닌 용량으로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카스의 효능 주장에 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카스 제품의 구성성분을 개별적으로 고찰한 결과 개별 구성성분이 특정 증상이나 질병 상태를 개선하는 데는 임상적 근거는 일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카스 한 병에 들어있는 각 구성성분의 용량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임상적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조회사가 주장하는 체력저하, 육체피로, 허약체질, 자양강장, 발열성 소모성 질환, 식욕부진, 영양장애에 대한 효능은 바카스를 이용해 반복적인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것은 아니고 바카스 성분별로 시행된 일부 동물 실험과 일부 소규모 임상시험을 토대로 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카스 한 병을 마신다고 피로가 회복되거나 에너지가 충전되는 이른바 자양강장은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위약을 사용한 질적 수준이 높은 무작위 빈교 임상시험이 필요하고요. 한 번의 임상시험이 아니라 반복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명승권TV 바카스의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